외국계에서 또 정리한 내용을 또 보면은 세계 최대 운용사가 분석한 내용이 기사화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금리 상승이 기술적 하락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금리 오르면 기술적 하락 공식은 너무 단순하다. 성장주는 금리 오를수록 미래 예상 수익이 작아져 타격을 입는다. 구글, 페이스북 등 커뮤니케이션 산업군보다는 반도체 같은 경기 민감 기술주는 오히려 긍정적이다. 근데 왜 반도체는 안 올라가냐고. 네. 이론적인 측면하고요. 또 이건 이제 큰 거시적으로 보는 거죠. 예, 그죠? 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내린다. 이런 공식이 우리가 공부할 때 이론적인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적절한 금리 상승은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요즘에 이제 초콜릿 값을 많이 주셔가지고 초콜릿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입에 너무 쌉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입에 붙는 것 같아요. 이게 몇 퍼센트냐면 저번에 먹었던 게 똑같은 거네. 82%짜리 90%짜리도 있던데 없더라고요. 82%. 그렇고요. 네. 자, 볼게요. 요걸 한번 보시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180한 곳의 목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267개 상장사 중에서 181개, 무려 67%가 목표가 1개월 전보다 상향 조정이 됐어요. HMN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만에 57%가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됐고요. SBS는 51%, 세아베스트는 48%, 효성화가 46%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HMN, SBS, 세아베스트, 효성화,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잘 보고 계시죠?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오스템 임플란트요. 놓치시면 안 돼요. 빠졌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척구병 정도 보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가가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한번 살아날 때 추가로 더 사는 전략을 취해서 음, 어,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젠? 시젠은 상장됐죠? 한번 볼까요? 시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투자 전략을 뭐 아마 좀 손해보신 분들이 있어서 자꾸 댓글 다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릴게요. 절반은 여기에서 권리락 있는 시점에서 주가 위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권리락 후에 절반은 저도 정리를 했어요. 이익이 났어요. 그럼 나머지 절반 받는 것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상장이 된 거잖아요. 그죠? 상장이 됐잖아요. 얼마큼 상장됐죠? 볼게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 같은 날 주식이 시젠이 급등할 거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이유에 기대감 갖냐 이거죠. 신주 상장일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벤트 끝났어요. 이벤트가 끝났다고요. 한 주당 한 주 받는 이벤트가 끝난 거죠. 신주까지 상장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이 물량을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주가는 이미 고점 대비해서 상당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하나 질문을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죠. 시젠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주목을 많이 받아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올랐다가 가격 조정이 나오죠, 지금. 근데 실적은 시젠이 기존에 좋았잖아요. 앞으로도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한 17,000원대에서
16만원대 1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 조정을 어떠한 핑계를 대든 적절한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요 정도에서 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절반은 기존에 권리락이 나와서 이익 실현을 당연히 했을 것 같고, 그건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권리락 나온 이후에도 주가 좋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절반이 문제인데 빠지면 손해잖아요. 이거는 시간을 두고요, 시젠의 실적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추가로 더 매수해준 전략을 취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시점인가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또 어떤 이슈에 의해서, 그때는 뭐 진단 키트가 아니라 또 다른 이슈에 의해서 또 주가가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기대를 하셔야 돼요. 무상증자를 한 회사들은요, 돈이 있는 회사예요. 인적 분할을 한 회사들은요, 돈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 자본의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어떤 팩트가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는 가봐야 돼요. 근데 막연하지만은 그걸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경험치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시제는 지금 절반 받은 거는 꼭 쥐고 계시고 시간이 꽤나 지나야 돼요. 3개월, 6개월, 1년 좀 길게 보시고 어느 순간인가 모멘텀이 크게 작용하는 뭔가가 나타나면 그때 추가로 사는 전략을 통해서 단가를 맞추고 기다리면 크게 먹을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믿어주세요. 예. 제가 이벤트 드리븐 이 유상증자에서 그 무상증자해서 그 뭡니까 인적 분할, 그리고 또 많이 있죠. 또 그 물적 분할, 기업을 합해고 쪼개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돈 주고 또 회계사한테 또 강의도 또 듣고 많이 공부했어요.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막 이렇게 인적 분할 그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수합할 때 어느 정도 가격선이 적정한 가격인가 계산한 공식도 있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때를 기다리는 전략 취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좀 더 사는 전략 취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실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 보면 우리가 다 봤던 종목들이에요. 현대미포조선, 현대건설기계, 효성TNC, 시젠도 목표가 그 상향 비율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 다 우리가 보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외진 종목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핵심적인 종목만 하셔도 수익 남기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6월 달에 유가증권 시장에요, SD 바이오센서라는 체외 진단 플랫폼 기업이 상장을 해요. 그때의 수혜측 주사를 봐야 되겠지만은 회사가 상장이 되는데 코스닥 쪽에 상장되는 기업은 많잖아요. 근데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쪽에 상장되는 기업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까다롭거든. 그래서 단독 기업이라 하더라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관심 있게 보고 조금이라도 공모주 청약을 또 생각하셔야 돼요.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적게 받았지만 결국 이득을 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라는 회사가 6월에 다음 달이에요. 코스피 상장 목표이기 때문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거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공모주 청약을 다 한다고 해서 다 이득 보는 거 아니에요. 공모가보다도 밑에서 주식이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네, 그래서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대여급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다 경험칙에서 확률 높은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